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보험료와 관련하여 전해드리는 내용은 그동안 자녀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남편 A씨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남편뿐만 아니라 전혀 소득도 없고 국민연금도 받지 않는 배우자 아내까지 피부양자에서 함께 탈락이 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많은 건강보험료가 나오게 된 A씨 부부 사례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들어보면 깜짝 놀랄 내용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시행된 제도인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연간 2천만 원 이상을 받고 있는 수급자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액이 늘어나면서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 놀라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적연금을 포함한 각종 소득을 합친 합산소득이 매월 166만 7천원 이상, 연간 2천만 원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되고 그동안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매달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등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기에 은퇴한 부모님에게는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반면 이에 대해서는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되어 건강보험 당국은 그간 인정 요건을 강화해 왔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액은 24년 7월 기준 월 160만원 이상 수급자 수는 22만 1598명,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 수는 4만 306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월 160만원 이상 수급자 수는 2020년 2만 3356명, 2021년 4만 8979명, 2022년 10만 1185명, 2023년 15만 699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 월 160만원 이상 수급자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된다고 해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서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지도록 조정이 되면서 소득 기준이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의 합산소득의 종류를 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위의 합산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음은 합산소득의 종류와 적용 방법을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은 세전, 총급여액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사업소득은 업종별 필요경비 공제 후 반영합니다. 금융소득인 이자 및 배당은 연간 1,000만원 초과 시에만 전액 합산 반영합니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기본공제 없이 전액 합산 반영합니다. 그리고 사적연금은 합산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의 합산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특히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100% 건강보험료 소득기준 합산소득에 포함이 되지만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국민연금 소득만으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동안 유지해왔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2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소득 변화를 반영해서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다시 심사합니다. 2024년 2월에는 2023년 연금 총액을 소득 기준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전년도 연금소득 자료를 따져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지역가입자로 바뀐 인원을 보면 2024년 2월 기준 43,326명에 이릅니다. 연도별 연금소득 피부양자 상실 현황을 보면 2022년 20만 5,212명, 2023년 3만 3,092명, 2024년 4만 3,32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분들은 그동안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보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지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서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재산에까지도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4년 퇴직 후 국민연금을 연간 2천만 원 이상 받는 은퇴자들이 늘어난 만큼 24년 연금 총액을 반영하는 25년 2월에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은퇴자들이 훨씬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은 질문 첫 번째입니다. A씨 부부가 남편 국민연금 2천만 원 초과로 배우자인 아내까지 동반 탈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A씨 부부 사례를 보면 남편은 국민연금 월 166만 7천 원, 연간 2천만 4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내는 국민연금 전혀 없고 다른 소득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아내의 연간 합산 소득은 문제가 전혀 없지만 남편 A씨는 연간 합산 소득이 소득 요건인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부양자 자격이 아내까지 동반 상실된 것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재산 요건 초과로 인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른 한 사람인 배우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중 한 사람이 소득 요건 초과로 인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른 한 사람인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동반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득 요건 초과로 인하여 남편 A씨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A씨의 배우자인 아내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동반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적용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적용 방법입니다. 재산요건 초과로 인하여 남편은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이 되고 아내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남편의 소득 재산에만 건보료가 부과되고 아내의 소득 재산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 요건 초과로 인하여 부부 모두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되었을 때는 부부 모두 남편 플러스 아내의 소득 재산을 합산한 금액에 세대별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건보료가 대폭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합산 소득에 100% 반영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국민연금 합산 소득 반영률을 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심사 시에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기본공제 없이 100% 합산 소득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나 지역건강보험료 부과 시에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 후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면 공적연금의 50%를 건강보험료에 부과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구분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은 아래의 조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소득 요건, 재산 요건으로 구분하여 보겠습니다. 소득 요건입니다. 첫째, 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상실됩니다. 두 번째, 사업자 등록 시에는 사업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상실됩니다. 사업자 미등록 시에는 연 500만 원을 초과하면 상실됩니다. 재산 요건입니다. 첫째,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상실됩니다. 두 번째, 재산세 과세 표준이 5.4억에서 9억 사이면서 연소득 1천만 원 초과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위의 합산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5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입니다. 2025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의 7.09%로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때는 본인 50%, 직장에서 50%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직장 외의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시에는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지역가입자입니다. 소득의 7.09%로 곱하여 산정하고 재산을 점수화하여 산정합니다. 이때는 본인이 100% 부담합니다. 그리고 재산에는 1억 원을 일괄 공제해주고 있고 차량에 부과하는 것은 24년에 폐지하였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2025년 피부양자 자격상실기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